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강수영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 금요일 뉴스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 뭔가요? 네, 첫 번째 뉴스는 수도권 23만 호 알파 공급, 정부 닥치고 공급입니다. 네, 정부가 어제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발표된 8.13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빨리 짓고 민간이 짓게끔 돈과 규제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9월 7일 그리고 올해 1월 9일 대책이 이어서 세 번째 나온 공급 대책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10만 호 포함해서 총 23만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디에 짓는 거냐면요. 일단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좀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2만 7천 호 외에 7만 3천 호 이상 후보지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또 추가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물량도 물량인데 이번 대책은 특히 속도감 있게 빨리 짓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정부가 발표했을 때도 강조했었던 내용이에요. 네. 속도가 가장 핵심인데 이제 원래는 택지 발표하고 착공할 때까지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3년 안팎으로 좀 줄여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예를 들면 뭐 관계기관 협의나 각종 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좀 가장 좀 공급 후보지 중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용산공원인데 이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네. 서울시가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공급 물량 확보 요거 외에 이 청년이라든지 실수요자들 위해서 대출의 문턱을 좀 낮춰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이 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지원 관련이에요. 그래서 지원은 좀 늘리기는 하는데 좀 살펴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뭐 재정 지원 같은 것도 하겠다고 해서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이런 거 신설해서 청년이 4억 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 살 때 대출 좀 지원하기로 했고 또 비아파트를 먼저 살다가 나중에 아파트나 더 큰 주택으로 갈 때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요. 청약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결혼하면 뭐 대출이나 청약 조금 분리해서 요새 막 혼인신고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그런 결혼 페널티도 좀 개선하기로 했고 비아파트 공급에 좀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규제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3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뭐 다가구 주택은 4층까지 좀 완화하고 각종 세금도 깎아주는 책들 좀 제시했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공급 총력전을 당부했다면서요? 네, 어제 모두 발언에서 나온 얘기예요. 더욱 특별한 각오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하고 필요하면 법과제도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주택 확보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주택 공급을 강하게 독려하는 배경이 뭐죠? 네, 이 대통령은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불안정하고 이런 게 원인이 22년 이후에 좀 공급 절벽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입주 물량 감소가 되고 또 이게 점점 전월세 가격이나 뭐 집값 상승에 좀 기인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위기감이 좀 작동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대통령이 어제 했던 말 중에 좀 되게 인상 깊은 게 부동산 문제가 국민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제안 있으면 국정에 좀 더 과감하게 반영해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청와대 차원에서도 추가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임기 내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년층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고요? 네, 어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뭐 이번 정부 내에 150만 호 착공 가능하다고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아파트 중심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청년들이 처음부터 비싼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저렴한 비아파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자산을 늘려서 더 넓은 데로 옮겨가는 그런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좀 뭐 각종 뭐 커뮤니티나 뭐 온라인상에선 조금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데 살아야 되냐 왜냐하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경향도 있기도 하고
최근에 또 버스하우스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반발하는 기류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아파트 중심 지원책이 좀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조금 시장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싸고 비싸고 문제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안 네. 문제가 생각보다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섬세하게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평가가 좀 갈리고 있죠? 네, 그래서 어제 전문가들 좀 전화 돌려보니까 이제 과거 대책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실행력에 초점 맞춘 거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다라는 말이 좀 많았고, 그렇지만 핵심 지역 공급 갈증 해결하기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좀 강조를 했고요. 네. 또 이게 또 과도하게 공급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부는 계속 뭐 영끌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실제로 언제 삽을 뜨고 언제 입주까지 연결되는지 이걸 좀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예요. 공급. 참 역대 정권에서 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됐던 문제들 네. 잘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어제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폭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당일에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네.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민주당이 오후에 부동산 대책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정부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 보고한 뒤에 자유롭게 좀 토론이 진행됐는데 이게 비공개로 진행돼서 막 의총에 참석했다 나오는 의원들을 붙잡고 물어보니까 네.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다, 오. 심각했다 이런 얘기를 다 입을 모아서 하더라고요. 12명의 의원들이 발언에 좀 나섰는데 주로 정부 정책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고 또 서울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좀 이대로 밀어붙였다가 민심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을 좀 분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에 지역구를 두긴 했지만 허영 의원 재선이 의원인데요.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회의 분위기 아주 안 좋았다. 그리고 법은 어차피 마지막에 고치는 건 국회이기 때문에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이런 표현까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고 분위기가 안 좋았던 핵심 이유, 쟁점이 뭡니까? 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세금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그 세제 금융 규제 강화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 반발이 좀 쏟아진 겁니다. 특히 서울 중구 성수동의 지역구를 둔 전현희 네. 의원도 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영끌에서 2030들이나 3040들이 집을 산 건데 1주택자까지 다 투기 세력으로 좀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도 이제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습니다. 서영규 의원도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 종부세 기본공제 차등 적용하는 방안 반대한다 얘기했다고 하고요. 당내 전략기획위원장인 이현희 의원도 좀 세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그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했는데 이게 세금 정책, 공급 정책보다 세금 정책이 먼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왜 자꾸 세금을 만들려고 하지 하면서 좀 그런 혼란이 있었다라는 그런 네. 민심을 좀 전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서울 선거 치르기 어렵다는 그런 경고를 했고 그렇지만 또 이제 김남희 의원이나 김영환 의원은 뭐 이제 조세정의 차원에서 이런 세제 개편안 괜찮고 보유세만 조금 높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당 내부의 잡음도 크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민심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가 이제 궁금하네요. 이게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그 원인이 이제 부동산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 어떤 기류가 감지됩니까? 네,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도 기자들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지지율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주거 불안이나 이런 부동산 문제 국민적 우려 잘 듣고 있고 이것들 잘 반영해서 실제 정책 시행할 때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좀 이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제 개편안뿐만이 아니고 어제 발표된 공급 대책 이거에 대해서도 지역구별로 불만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좀 대표적으로 경기 과천 의왕이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이 어제 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네.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안 또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다시 재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 이미 과천에 좀 아파트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추가로 공급을 하게 되면
하수 처리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교통도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이미 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3-4시간씩 걸리는데 교통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또 공급을 하겠다는 건 좋지만 이제 이걸 시행하는 주체인 LH의 문제를 또 제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LH 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해철 의원이 이거 제대로 하려면 지금 거기 조직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뭐 예산이나 권한 같은 거 지원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공급하지 말자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고 네. 잘 되도록 하려면 뭔가 보완책이 뭐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뭐 당연한 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수도권 의원들 외에 비수도권 지방 의원 이분들도 불만이 있습니까? 네. 어제 좀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기는 해요. 네. 이제 비수도권 의원들이 나오면서 우리 지역에는 9억짜리도 없는데 서울 부럽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의총 자체가 너무 서울 수도권 집값 얘기만 하니까 이제 우리는 뭐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고 특히 청주 이광희 의원님 나와서 좀 토로하는 목소리 내셨습니다. 글쎄요, 이건 지금 서울 집중 문제가 본질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자, 이 정도 수위면은 당정 갈등이 본격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 네. 지도부 입장이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결국에는 당정 갈등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기 때문에 원내 대표단들도 이제 이거를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따로 좀 물어보니까 이게 내분 절대 외부에 노출하지 말자가 전략이래요. 그리고 의총이었으니까 의총을 자유롭게 발언을 한 것까지는 괜찮고 오늘부터는 우리 진짜 밖에다 얘기하지 말자. 대신에 우리의 이제 공격 포인트 뭔가 우리가 나서야 될 대상은 이제 윤석열 정부 그리고 오세훈 시정이 공급 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급 관련한 법안 처리하지 않는 것들 좀 주로 얘기하자라고 좀 입을 모았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세제 개편안은 결국에는 다음 달 1일에 국회로 오잖아요. 요때 민주당이 좀 내용을 보완하고 하겠다 수정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국민들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 공급 네. 왜 그동안 안 됐으며 앞으로 할 수 있나 네, 이게 가장 맞습니다. 핵심인 것 같으니까 청와대하고 정부 여당이 좀 잘 협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뭔가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진숙 의원 주최 5.18 포럼 고성 몸싸움까지 국민의힘도 선긋기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5.18 관련 토론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무슨 소란이 있었다고? 뭔 행사길래 거기에 소란이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주최했는데요. 예. 이게 내용과 발언 수위 자체가 좀 논란이었습니다. 재조명. 네. 싸운데요, 일단 단어가. 예. 이제 좀 같이 주최한 그 단체도 조금 그동안 논란이 좀 많이 됐던 곳이에요. 새역사 네. 국민운동이라는 단체였는데 여기서 이제 발제자로 나섰던 이영훈 대표가 어제 행사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아이고. 네, 5.18 둘러싼 좌파의 문화 권력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참석했던 한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정통주의는 이승만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다 그러면서 야권 특히 좌파들은 첩의 자식이다 이런 막말까지는 좀 서슴지 않고 막 내뱉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청석에서는 이 포럼을 반대하는 이제 어르신들 되게 많이 오셨고 이제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와서 그들 사이에서 고성이랑 욕설이 좀 오갔고 네. 막 물병이 날아다니고 멱살 잡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까지 결국 출동을 해서 소동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주최한 분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분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네요. 이진숙 의원도 행사에서 이제 행사 취지에 대해서는 5.18 성역되는 거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지 반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행사 끝나고 막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한 거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랬더니 이제 발표를 봤으면서도 왜 나한테 이게 문제가 되는 행사라고 질문을 하느냐. 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한테 굉장히 좀 강하게 혼내시는 그런 말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말 진행자가 아니고 싶습니다만 이 순간. 어쨌든 전 진행자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이번 행사를 말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전에. 그리고 개최가 돼버렸지만은 네. 선긋기를 혼신에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에 행사가 기획됐을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포럼 개최 전부터 이진숙 의원한테 이거 굳이 불필요하게 역사 논쟁
버리고 정치적 파장 만들 필요 있냐, 행사 취소해라 강력하게 권고를 좀 했다고 해요. 근데 이진수 의원 측은 좀 강력하게 우리는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래서인지 행사장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최부연 수석 네. 대변인도 이거 당이 관여하거나 동의한 행사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참 기자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